나는 그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보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출장으로 2주를 미국에서 보낸 후 마침내 돌아온 서울의 익숙한 풍경이 반가웠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빈집이 나를 맞이했다.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거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 미안하다, 준호야.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그 순간 나는 칼을 쥔 손처럼 떨리는 주먹으로 벽을 치며 소리쳤다. 이 개자식들아,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려. 부모님의 배신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선택이 이제야 비로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는 맹세했다. 이 복수는 그들이 내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김준호, 32살, 대기업 마케팅 팀장.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겉으로는 완벽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남자였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출장 전, 부모님께 집은 나 혼자 쓰는 거니까 출장 가는 동안 쉬엄쉬엄 지내라고 말하며 웃었다. 아버지는 그래, 준호야. 내가 잘 됐으니 우리도 마음 놓인다고 대답하셨다. 어머니는 집 청소는 내가 해줄게 하시며 웃으셨다. 그 웃음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진다. 집에 도착한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 매매 완료 스티커가 붙은 문패.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다. 관리실에 전화하자 직원이 담담하게 말했다. 김준호 고객님, 집은 이미 양도됐습니다. 새 주인분이 오늘 입주하시네요. 내 머리가 하얘졌다. 새 주인. 내 집. 나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로비에 앉아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분노가 눈물을 삼켰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미안하다. 설명할게. 설명. 그게 무슨 설명이란 말인가?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다. 잠실의 낡은 빌라, 내가 어렸을 적 살았던 그곳. 문을 열자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준호야, 들어와. 거실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10분 후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손에 편의점 비닐봉투를 들고. 그 평범함이 더 역겹게 느껴졌다. 왜 그랬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돈이 필요했어? 사업이 망해서. 사업. 아버지는 은퇴 후 작은 식당을 하셨다. 몇 년 전부터 적자였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빚이 쌓였지? 그 아파트가 유일한 자산이었어. 어머니가 울먹이며 덧붙였다.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어. 미안해, 준호야. 내가 알면 화낼까봐. 화. 그건 화가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그 아파트는 내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서 야근하며 모은 돈으로 샀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도 썼다. 매달 용돈을 보냈고 아버지의 식당 대출을 갚아드렸다. 내가 다 갚았어. 사업 빚도. 왜 집까지?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게. 더 큰 빚이 있었어. 더 큰 빚.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며 말했다. 아빠가 도박을 했어. 도박. 그 단어가 내 귓가를 때렸다. 아버지는 늘 도박은 가족을 망친다고 설교하시던 분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털어놓았다. 5년 전부터 지인들과의 가벼운 포커에서 시작해 온라인 카지노로 빠져들었다. 처음엔 소액, 나중엔 집을 걸 정도? 내가 모르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 빚이 10억을 넘었어. 10억 내 월급의 10년치. 어머니가 울었다. 집을 팔아도 모자랐어. 새 주인분께는 미리 말씀드렸고 새 주인. 그 이름이 떠올랐다. 박민준. 아버지의 예체자, 이제는 부동산 중개인.
박민준 씨가 도와줬어. 좋은 가격에 팔아줬지, 박민준. 그 이름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내 대학 동아리 선배, 나와 경쟁하며 자랐던 놈, 왜 하필 그 놈. 그날 밤, 나는 부모님 집을 나서며 다짐했다. 용서. 불가능하다. 이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건 심리전, 장기전.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들의 약점을 쥐어짜서 무너뜨릴. 복수는 공정해야 한다. 그들이 내게 준 상처만큼 그들의 인생을 뒤집을.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박민준부터. 그 새끼가 열쇠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며 박민준의 사무실로 갔다. 강남에 번쩍이는 부동산 사무소. 김준호입니다. 어제 그 아파트 때문에 왔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안내했다. 박민준이 나를 보자 눈이 커졌다. 준호. 와, 오랜만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일? 나는 차갑게 웃었다. 집 돌려받으러 왔어. 아니, 적어도 이유를 듣고 싶군. 후 그는 당황하며 커피를 타주었다. 아저씨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서둘렀어. 미안해, 미안.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서둘렀다고. 내 동의 없이? 너 아버지 빚쟁이들한테 돈 받았지? 박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비즈니스야. 내 부모님 뜻이었어, 뜻. 그 순간 그의 눈빛에 미세한 거짓이 스쳤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 새끼, 더 깊은 비밀이 있다. 좋아, 민준아. 내가 도와준 대가로 나도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뭐? 아버지의 도박빚 다 갚아. 그리고 집 돌려줘. 안 그러면 내 비밀을 터뜨릴 테니까. 그의 표정이 변했다. 비밀. 무슨 소리야?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어젯밤 인터넷으로 검색한 그의 과거. 5년 전 내가 중개 사기친 거? 고객 돈 빼돌린 거 말이야. 그 증거 여기 있어. 블러프였다. 실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모든 걸 말했다. 박민준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준호야, 그건 오해야. 들어줄래? 우리는 그의 사무실 깊숙이 들어갔다. 그는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도박빚 일부를 그가 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불린 돈으로 갚아준 게 아니었다. 실은 내 어머니가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어머니? 내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았다. 무슨 소리? 아버지의 도박 때문에 집안이 망할 판이었어. 내 어머니가? 나랑 만나서 상담했지? 그 과정에서 그의 말이 끊겼다. 나는 그의 멱살을 쥐었다. 계속해. 우리가 바람을 피웠어. 2년 전부터.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어머니와 선배. 불륜. 모든 게 무너졌다. 부모님의 배신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파탄, 내 인생의 뿌리가 썩어 있었다. 나는 박민준을 놓아주며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분노의 불씨였다. 이제 복수는 개인전이 됐다. 어머니, 아버지, 박민준. 셋 다 무너뜨릴.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복수는 차갑게, 논리적으로.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세밀한 함정으로. 집이 없는 나는 호텔로 갔다. 그곳에서 밤새 계획을 세웠다. 첫째, 증거 수집. 둘째, 심리적 압박. 셋째, 최종 타격.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부동산 매매 무효 소송 걸어요.
동의 없이 팔았으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필요해요. 가족하니라 쉽지 않지만 증거. 그게 핵심. 다음 날 부모님 집에 다시 갔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준호야, 어제는 미안, 나는 차갑게 말했다. 박민준과 무슨 사이야? 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게 무슨 소리니? 알아. 다 알아. 그녀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 도박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어. 민준이가 위로해주고 우위로.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아버지가 들어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당신 도박 기록 다 복사했어. 은행 거래 내역, 카지노 로그 블러프 또 블러프. 하지만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준호야, 그건 집 돌려줘. 아니면 이걸 경찰에.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제발, 준호야. 가족이야, 애 가족. 가족이 배신하면 어떻게 되나 봐야지. 나는 나왔다. 그 뒤로 일주일, 나는 그들을 관찰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도박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어머니는 박민준과 몰래 통화했다. 나는 그 통화를 녹음했다. 진짜 증거가 쌓였다. 박민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협상할게.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차가웠다. 집은 포기할게. 대신 내 사기 기록을 묻어줄게. 그는 웃었다. 준호야, 너 아직도 그걸 믿어. 증거 없어. 그럼 시험해보자. 내 변호사가 이미 조사 중이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원해? 어머니와 끊어. 그리고 아버지 빚, 내 돈으로 갚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무리야? 그럼 내 비밀을 터뜨릴게. 내가 어머니한테 준 돈, 출처가 도박 사이트잖아. 이번엔 진짜였다. 그의 거래 내역을 해킹 앱으로 훔쳤다. 불법. 복수의 법은 장애물일 뿐. 박민준이 항복했다. 알았어. 갚을게. 하지만 집은 내가 새로 사. 내 덕에 돈 모았으니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 새끼, 이제 내 꼭두각시.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부모님에게 최후 통첩. 집 돈 돌려줘. 아니면 불륜과 도박 다 공개할게. 아버지가 무릎 꿇었다. 준호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울었다. 엄마가 미쳤어. 용서해줘. 용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는 그들을 안아주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 있어? 아버지, 도박 중독 치료받아. 어머니, 박민준과 영원히 끊어. 그리고 매달 용돈 끊을게. 스스로 살아.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집을 되찾았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3개월 후 아버지가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내 어머니가 임신했어? 박민준 아이야.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복수. 그건 시작이었다. 이제 진짜 전쟁. 아버지의 그 말은 내 인생의 두 번째 핵폭탄이었다. 병원 복도, 새벽 3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임신. 엄마가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끄덕였다. 2개월 됐대. 민준이랑. 내가 출장 간 후에 출장. 그 단어가 다시 나를 찔렀다. 모든 게 그 2주 동안 무너졌다. 나는 병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분노와 구토가 뒤섞였다. 가족.
사랑.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벽에 기대 앉아 울었다. 아니,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늘 완벽한 아들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성적 1등, 대학은 서울대, 취업은 삼성. 부모님 자랑거리였다. 아버지의 식당이 망할 뻔했을 때 내 월급으로 버텼다. 어머니의 병원비 내가 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배신의 임신. 나는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하지만 그 깨진 조각처럼 내 마음도 이미 산산조각. 다음 날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배는 아직 부풀지 않았지만 얼굴엔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야, 엄마가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말하지 마, 그냥 사실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이가 아빠 도박 때문에 울며 찾아왔어. 위로하려고. 그런데 실수로 우실수. 불륜이 실수. 그리고 임신. 그건 계획된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피임했는데. 나이 들었으니 나이 55살 어머니의 임신. 아이러니했다. 그녀의 눈빛에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을 거야. 내 질문에 그녀가 떨었다. 모르겠어. 아빠는 반대하고 바보지? 도박 중독자, 이제 자살 시도자. 가족의 머리. 나는 웃었다. 쓰디 썼다. 낳아. 그리고 키워. 내가 선택한 대가니까. 그녀가 울었다. 준호야, 도와줘. 돈이라도. 돈. 그 집 팔아먹은 돈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도울게. 하지만 조건, 이혼해. 그리고 아이는 내가 혼자 키워.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이혼. 아빠랑. 그래. 이 가족은 이미 죽었어. 나는 카페를 나서며 다짐했다. 이제 복수는 어머니에게로.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파국을 그녀 스스로 맛보게 하지만 공정하게. 그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변화시키는.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의 불륜과 임신은 치명적이다. 소문, 이웃의 시선, 가족의 단절. 그걸 이용할. 박민준에게 전화했다. 아들 내 거지? 축하해. 그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준호.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알아. 이제 선택해. 아버지 역할 할래? 아니면 사라질래? 그는 침묵했다. 10초, 사라질게. 돈 줄게. 돈. 그걸로 끝나. 제발, 준호야. 나도 미쳤어. 내 어머니가? 입 다물어. 5억, 그 돈으로 어머니 지원해. 그리고 영원히 나타나지 마. 그는 동의했다. 돈이 입금됐다. 나는 그 돈으로 어머니에게 새 집을 사줬다. 여기서 살아. 혼자. 한편 아버지의 치료가 시작됐다. 나는 도박 중독 센터에 등록했다. 매주 방문하며 상담을 들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준호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성공한 게 부럽기도 했어. 부러움. 아버지의 고백에 충격이었다. 아들보다 못한 내가? 도박으로 증명하려 했어. 심리학적으로 이해했다. 중년 남성의 위기, 성공한 아들에 대한 열등감. 하지만 이해가 용서가 아니었다. 그 부러움 때문에 가족을 망쳤어. 이제 갚아. 복수의 두 번째 단계, 공개. 나는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강남 부동산 사기꾼, 중개인 박민준. 그의 사기 기록을 살짝 드러냈다. 충분히 경찰이 움직일 정도. 뉴스가 떴다. 부동산 중개 사기 의혹. 박민준의 사무소가 수사받았다.
그는 나에게 울며 전화했다. 준호야, 이게 내 짓이야. 증거 없지? 하지만 내 카우머야의 그는 무너졌다. 직장 잃고 도망쳤다. 어머니의 임신 소문이 퍼졌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김씨집 불륜이라던데 그녀가 울며 찾아왔다. 준호야, 왜? 내가 먼저 시작했어. 하지만 나는 안아주었다. 내가 도울게. 하지만 아빠 없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에 서즈데이 한이 조금 녹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치유의 시작.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 6개월 후 어머니의 초음파에서 아이가 여아였다. 그리고 DNA 테스트. 박민준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아이, 어머니의 눈물이 웃음으로 변했다. 민준이랑은 한 번뿐이었어. 이 아이는 아빠거야. 모든 게 뒤집혔다. 복수. 그건 내 오해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센터에서, 어머니는 고립 속에서. 나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DNA 테스트 결과는 내 복수의 종말이자 새로운 지옥의 문이었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면했다.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 아이, 다시 태어나는구나.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장면을 보며 내 가슴이 저렸다. 내가 만든 파국. 박민준에 대한 고발로 그는 파산했다. 어머니의 이웃 소문은 그녀를 고립시켰다. 아버지의 치료비는 내가 냈지만 가족의 유대는 끊어졌다.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수척한 얼굴. 복수라는 이름의 독이 나를 갉아먹었다. 왜 그랬을까? 부모님의 배신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결국 나 자신의 불안이었다. 성공한 커리어 뒤에 숨긴 가족에 대한 의존. 나는 상담사를 찾았다. 김준호 씨, 당신의 분노는 트라우마예요. 어렸을 적 아버지의 실패가 버렸을 적 아버지의 식당이 망할 뻔했던 날, 내가 울며 답봐. 왜? 라고 물었을 때의 준호야. 남자는 강해야 해. 그 말이 내게 새겨졌다. 강함의 강박. 복수의 여파가 이어졌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팀장에서 부장. 축하 파티에서 동료들이 말했다. 준호 형, 요즘 왜 그렇게 야위셨어? 가족 문제에 짧게 대답하며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어머니의 출산이 다가왔다. 나는 병원에 머물렀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며 과거를 회상했다. 출장 전 어머니가 준호야, 엄마 사랑해 라고 했던 그날. 그 사랑이 왜 이렇게 뒤틀렸을까? 아기가 태어났다. 여아. 이름은 할인. 어머니의 미소가 밝았다. 아버지가 안아주며 눈물 흘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축하해. 내 목소리가 작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작은 식탁에서. 준호야, 용서할 수 있니?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잊지 마. 이 고통을.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우리 구원자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박민준이 돌아왔다. 파산 후 그는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아기. 내 거 아니라고? 증명해봐. 협박. 그는 DNA 결과를 의심하며 돈을 요구했다. 5억 더 반 주면 소문낼게. 어머니가 울며 나에게 말했다. 준호야, 어떻게 해? 복수의 귀환. 이번엔 내가 보호자였다. 나는 박민준을 만났다. 어두운 모텔. 끝내자. 내가 시작했어.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그의 코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내 복수로 다 잃었어. 직장, 명예. 내가 먼저 배신했어. 그 순간 그는 칼을 꺼냈다. 죽여버릴 거야. 의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피했다. 그의 팔을 꺾었다. 태권도 도장에서 배운 기술, 경찰에 신고. 습격당했어요. 박민주는 체포됐다. 사기와 협박 혐의. 그 사건 후 가족은 재건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센터를 졸업, 새 직장을 찾았다. 청소원. 이게 내 자리야의 어머니는 할인을 키우며 온라인 상담소를 열었다. 불륜 피해자 도와줄게. 나는 승진했지만 워라밸을 추구했다. 매주 가족 모임.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밤의 악몽. 부모님의 배신, 내 복수. 예상치 못한 일, 1년 후, 할인의 건강검진. 희귀병. 치료비 3억. 가족이 모였다. 어떻게,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일할게. 어머니 나도. 나는 웃었다. 함께 그 순간 복수가 용서로 변했다. 하지만 그 병은 우리의 새로운 시련. 할인의 병명은 척수성 근위축증, 희귀 난치병. 의사가 말했다. 조기 치료로 증상 완화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매년 3억. 그 숫자가 가족을 짓눌렀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탓이야. 도박으로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제 새로 시작해. 나는 결의했다.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모두 함께. 복수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로 인한 공허가 남았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컨설턴트가 됐다. 더 많은 돈, 더 유연한 시간. 클라이언트는 부유한 기업인들. 그중 한 명, 이재훈. 그는 내 과거를 알았다. 준호 씨, 가족 이야기 들었어. 강한 사람이야. 그의 칭찬이 위로가 됐다. 재훈 씨는 치료비 일부를 후원했다. 나도 가족 잃었어. 도와줄게. 가족 생활이 변했다. 주말마다 공원 산책. 할인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밤에 어머니가 울었다. 준호야, 할인이 내 죄 때문인가 봐. 죄책감의 늪. 나는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연이야. 사랑으로 이겨. 아버지는 AA 모임에 다니며 나의 약함이 가족을 아프게 했어라고 고백했다. 그의 변화가 감동이었다. 60살의 새 직업, 배달 라이더. 이게 자유야. 박민준의 재판이 열렸다. 나는 증언했다. 그는 협박했어요. 가족을 위협. 판사는 5년 선고. 법정에서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 복수가 날 망쳤어. 내 선택이야. 재판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무거웠다. 복수 후의 공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포스트 리벤지 디프레션. 새로운 갈등. 어머니의 과거 친구가 찾아왔다. 너희 집 불륜 소문 아직도 떠돌아. 이웃의 시선이 다시. 할인을 데리고 나갈 때 수군거림. 저애, 사생아지. 어머니가 무너졌다. 준호야, 이사 가자. 나는 동의했다. 새 아파트, 송파로. 여기서 새 출발. 치료 시작. 할인의 주사, 재활. 매일 병원.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함께야. 그 말에 눈물이,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내 연애. 회사 동료, 수연. 그녀가 물었다. 가족 이야기, 언제 들려줄래? 아직. 준비 안 됐어. 트라우마가 장애물. 예상치 못한 일, 재훈 씨의 제안. 준호 씨, 내 회사 들어와. 희귀병 재단 설립할게. 기회. 나는 수락했다. 재단에서 일하며
다른 가족들 만났다. 비슷한 고통. 당신 이야기, 영감되어 은의 복수가 이제 희망으로. 하지만 반전. 할인의 상태 악화. 2번. 가족이 모였다. 포기하지 마. 그 밤, 나는 기도했다. 처음으로. 제발. 구해줘. 할인의 입원 소식은 가족을 다시 시험대에 올렸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작은 몸이 호흡기와 연결된 모습. 어머니가 무너져 울었다. 내 탓이야. 모든 게 아버지가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는 강해. 유나는 복도를 서성였다. 핸드폰에 수연의 메시지. 괜찮아. 도와줄게. 그녀의 따뜻함이 위로였다. 고마워. 만나자. 병원 카페에서 수연을 만났다. 그녀의 눈빛에 걱정이. 준호 씨, 혼자 안아. 나는 털어놓았다. 모든 걸 배신, 복수, 할인의 병이나 괴물 같아. 그녀가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인간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었다. 도와줘. 함께 할게. 재단 일은 바빴다. 재훈 씨와 함께 펀드레이징. 준호 씨의 스토리, 기부자들 감동시켜. 나는 강연했다. 가족의 배신에서 희망으로 청중의 박수.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 할인의 수술비 5억. 모금이 부족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 장기 기증할게. 할인이 위해. 아빠, 충격. 그의 결의가 가슴 아팠다. 어머니의 변화. 그녀는 블로그를 썼다. 중년 여성의 후회와 재탄생. 불륜 고백, 임신 이야기. 내 실수로 가족 아팠지만 사랑으로 돌아왔어요. 댓글이 쏟아졌다. 지지와 비난. 용기 있어요. 창피해. 그녀가 말했다. 이게 내 속죄야. 나는 자랑스러웠다. 수연과 사귀기 시작. 데이트. 한강 산책. 내 가족 만나보고 싶어. 두려웠지만 초대했다. 가족 식사. 할인이 퇴원한 날 수연이 장난감 가져왔다. 언니야. 할인의 웃음. 아버지가 좋은 사람 데려왔네. 어머니 고마워. 그 밤 가족이 웃었다. 진짜로. 하지만 갈등. 재훈 씨의 비밀. 그는 과거 도박 중독자였다. 준호 씨처럼 가족 잃었어. 공감. 하지만 그의 재단, 자금 유용 의혹. 감사원이 왔다. 조사받아야 해. 충격. 재훈 씨, 왜? 미안. 빚 갚으려. 또 배신. 나는 선택했다. 신고할게. 공정하게. 재훈 씨 체포. 재단 위기. 하지만 나는 구했다. 새 이사로 나서며 투명성 강조. 기부 증가. 할인의 치료 성공. 증상 안정. 예상치 못한 일. 할인의 말. 아빠, 왜 울어? 그녀가 걷기 시작했다. 기적. 가족의 포옹. 하지만 내 결혼. 수연과. 준호야, 준비됐어. 그래. 새 가족 만들자. 결혼식 날 서울의 봄 한복 입은 할인이 꽃길을 뿌렸다. 오빠, 예뻐. 수연의 미소. 부모님의 축복. 아버지가 준호야. 내가 우리 구했어. 어머니 사랑의 눈물. 복수의 상처가 치유됐다. 피로연에서 연설. 배신에서 용서로, 고통에서 사랑으로. 신혼생활. 수연과 새 아파트. 할인은 종종 방문. 언니, 아기 생겨. 웃음. 아버지의 새 사업. 작은 카페. 도박 대신 커피야. 성공. 어머니의 책 출간. 배신의 그늘에서. 베스트셀러. 하지만 후유증. 밤의 악몽. 박민준의 얼굴. 그는 출소 후. 사과 편지.
미안해. 변화했어, 용서. 나는 답했다. 잊자, 재훈 씨도 재활 중 고마워, 준호 씨. 1년 후, 우리 아이 탄생. 남아. 이름 민준. 아이러니. 좋은 이름이야, 수연의 말, 가족 모임. 모두 모여. 한강 불꽃놀이. 행복의 은혜 속삭임.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교훈. 배신은 파괴하지만 용서는 재건. 한국의 가족처럼 끈끈하게. 예상치 못한 일. 삶 자체. 사랑의 승리. 에필로그 10년 후 할인 대학 입학. 오빠, 고마워, 나는 미소. 우리 모두.